네, 주택 부동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택시장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신규 주택의 공급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말씀드린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에서 이번 11월달 22년 2월 이후 처음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 선행지수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번 달 이렇게 상승세로 집계가 된 것인데, 이런 11월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은 건축 허가 증가가 주요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건축 허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11월 건축 허가, 착공, 완공 건수의 흐름인데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11월 신규주택 건축 허가는 149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이 141만 9천 건이니까 이에 비해 7만 4천 건이 늘어난 그런 수준이죠. 차트 보시면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YY는 마이너스 0.99%, 직전 달에 비해 조금 증가된 흐름이고요. MOM도 5.21%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 더 증가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규주택 건축 허가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뚜렷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고, 그나마 확대해서 단기적으로 기간을 좁혀보면 감소폭이 가파르지는 않은 정체 횡보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직전 달 대비 증가가 된 그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면서 모멘텀이 회복된 만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신규주택 건축 허가의 전월비 변화 건수 보시게 되면 이번 달이 7만 4천 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큰 변동성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지 강한 신규주택 공급의 데이터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실제 주택 경기가 회복이 됐다면 허가 건수와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는 착공 건수도 증가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1월달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128만 9천 건으로 직전 달에 비해서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YY 흐름도 마이너스 14.63%로 직전 달에 비해서 더 크게 감소가 되었고, MOM도 마이너스 1.75%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착공 건수와 허가 건수는 어느 정도 흐름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으면 한두 달 뒤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장기적인 추세로 보게 되면 착공 건수는 뚜렷한 감소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정체 횡보되는 흐름 속에서 소폭이나마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나왔던 11월 신규주택 건축 허가의 반등은 일시적으로 집계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착공 건수로 해석이 되고요. 다음은 신규주택 완공 건수 보시게 되면 160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더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YY는 9.2%로 직전 달에 비해서 더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둔화 정도의 흐름이고요. MOM은 마이너스 1.9%로 직전 달에 비해서는 증가된 흐름이지만 3개월 연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직전 달 대비 완공 건수는 감소의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신규주택 완공 건수 추세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흐름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건설 일자리 변화율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견고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1월 2.6% 증가로 나왔는데 직전 달 대비 소폭 둔화되긴 했으나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급격한 감소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따라서 건설 일자리 변화율이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배경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규주택 완공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 보시더라도 신규주택 완공이 신규주택 허가와 착공과 마찬가지로 함께 꺾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사이클만 특이하게 신규주택 완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다만 이런 증가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신규주택 허가와 착공은 꺾여서 감소세로 흘러가고 있고, 게다가 신규주택 건설 중인 주택 건수의 흐름 보시게 되면 이미 확연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달 143만 4천 건으로 직전 달에 비해서 더 감소가 됐고, 직전 달 데이터도 더 하향 수정이 된 거에서 줄어든 거기 때문에 뚜렷한 건설 중인 주택 건수가 감소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레벨이 21년 9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YY도 마이너스 14.79%로 감소를 했고 이마저도 직전 달 데이터가 하향 조정이 된 거에서 더 감소가 된 흐름입니다. MOM도 마이너스 1.85%로 뚜렷하게 감소 추세에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완공하지 못한 주택수죠. 현재 건설 중인 주택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주택 완공 건수의 증가세는 둔화되거나 감소되는 흐름일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지금의 주택 건설 일자리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결국 건설 중인 주택 건수 이 보라색이 꺾였기 때문에 주택 건설 일자리도 감소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신규 주택 건설 중인 주택 건수의 YY 변화율이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4.79%로 감소를 한 상황인데 지금의 위치를 과거 추이랑 비교를 해보면 몇 번 없는 이례적인 구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비교적 명확한 방향성을 가리키는 데이터는 사실 과거 사례가 반복될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주택 건설 분야의 급격한 감소 데이터는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말미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11월 신규 주택의 공급은 여전히 큰 흐름에서 변화된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둔화되고 있는 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택 완공 건수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은 그럼에도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꺾이면서 주택건설 일자리가 함께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 어느 정도 본격적인 리세션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11월 기준의 신규 주택 판매 현황 보겠습니다. 연율화 계산으로 66만 4천 건이 기록이 됐는데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더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차트의 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22년 7월이 저점 51만 9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반등을 했고 최근에는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신규 주택 판매의 변화율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YY는 8.67% 증가합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더 늘어났고 MOM도 플러스 5.9%로 직전 달에 비해서 증가한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신규 주택 판매의 변동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점과 고점의 박스권 안에서의 정치 횡보 흐름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규주택 가격 중위가격은 40만 2,600불로 직전 달에 비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완만한 하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중위가격의 변화를 보게 되면 YY로 마이너스 6.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 데이터도 4.74에서 1.84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꽤나 큰 폭의 하향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더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23년 4월부터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이후에 어느 정도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원 부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00년 닷컴 버블 때는 이런 하락 흐름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른쪽 확대된 차트의 흐름 보시면 여전히 등락을 이어나가면서 마이너스 하락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OM 변화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4%로 기록이 됐습니다. 직전 달 데이터도 하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정체 횡보되는 그림이죠. 바닥 구간에 위치를 했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뚜렷한 하락 추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신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신규 주택 중위 가격의 흐름을 좀 길게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움직임은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소폭의 둔화나 감소 추세 정도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리세션에 진입하는 경향이 매번 반복이 되었고요. 급격한 가격 하락의 구간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대표적인 게 08년 금융위기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급격히 빠지긴 했으나 대부분의 경기 침체 직전에는 가격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흐름 또는 소폭 감소되는 경향 정도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현재의 신규주택 가격 하락 기울기의 흐름이 어느 정도 08년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현재의 가격 하락 둔화 속도죠. 이게 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가격 흐름의 하락 기울기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주택시장에서 향후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징후 나타내는 신호로도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음은 중위가격 말고 평균 가격으로 보게 되면 48만 4,800불로 11월달 집계가 됐고 직전달에 비해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직전달 데이터도 하향 수정이 된 부분이 있고 YY 보시면 마이너스 0.85% 직전달에 비해서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MOM도 마이너스 7.73%입니다. 직전달에 비해 하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분명하고요. 소폭이나마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신규주택의 재고 현황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1월달 재고 추정치는 49만 채로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의 판매 속도를 고려해보면 대략 8.9개월 정도의 공급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전달 데이터가 9.5에서 9.2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죠. 그럼에도 63년 집계 이후 전체 평균이 6.1개월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고가 쌓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까지 치솟은 신규주택 재고 현황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존주택 흐름 보겠습니다. 11월 기존주택 판매는 415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 MOM 4.8%, YY 6.1%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보시게 되면 이번 9월 달이 384만 건으로 집계가 됐던 상황이 있는데 이때가 대략 3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던 레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2개월 연속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나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 건수는 최근 몇 달간 연간 400만 건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소폭 상회된 수준으로 판매 건수가 집계가 됐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다만 이런 흐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감소가 됐던 그런 흐름 가운데 기저 효과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최근 몇 달 사이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반등은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변화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은 절벽인 가운데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40만 6,100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소폭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YY 흐름은 4.7%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직전 달은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고 4개월째 상승률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17개월 연속해서 전년 대비 가격 상승세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격 상승은 기존 재고 현황에서도 파악이 되는데 11월달 기존 주택 재고는 133만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137만 채에서 더 줄어든 위치이고 지금의 위치는 YY는 17% 정도 증가된 위치이고 MOM은 약 3% 정도 줄어든 그런 위치죠.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매물이 늘어나긴 했으나 최근에는 소폭이나마 감소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존주택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기존주택 매물이 1년 전보다는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늘어난 부분이 주택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11월 기존주택 매물 등록은 현재 판매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3.8개월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까지 4개월 이상을 기록을 하다가 이번 달에 이를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24년 2월에는 2.9개월에 해당될 정도로 기존 주택 매물 부족이 심각했었고 이에 비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은 시장 수요에 맞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최근에는 오히려 더 감소되는 모습이 나왔고 여전히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재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주택구입자 조건지수가 역대 최저치 부분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동평균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24년 11월 기준으로 33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지금의 레벨 자체가 집계 시작한 60년 이후에 최저치 구간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주택 가격만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가장 최근 데이터의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여전히 고점 기록 후 가격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 둔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흐름이 계속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미국 주택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 YY 흐름이 67% 증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고점 부분에서 주춤하던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직전에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런 흐름이 재차 강한 상승세의 모습으로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의 위치가 과거 흐름 봤을 때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줄이고 있는 흐름인데, 이런 가운데 나타났던 연체율의 증가다. 더불어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조건을 조정하고 있는 구간에 나타나는 연체율 상승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도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자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체를 피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는 흐름이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연체율 상승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11월 주택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근 흐름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임박을 했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분을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기존 주택 중심으로 매물 증가가 주춤 또는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택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미국 경제가 견고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지금 보게 되는 그 경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 성장과 확장의 주요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주택 부동산 시장은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소비자 신뢰라든지 고용, 특히 이제 가계 재정과 관련돼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게다가 연관 산업과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지표는 일부 소비,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서비스 중심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만 긍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균형적이지가 않고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택시장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거래가 정체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거래가 절벽인 주택 부동산 시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따라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간이죠. 기존 주택 거래자들이야 이미 고정금리를 저리로 받아서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주택시장 거래 전반의 침체가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신규 주택 공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흐름을 같이 하고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기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결국 경기 하방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택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방향이 아니라면 지금 경제 상황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흐름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가격 상승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무관한 움직임의 주택가격의 상승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앞으로 경제 전반에 미칠 불안정성이라든지 지속 불가능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주택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최근 주택 부동산 시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